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궂은 날씨에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캐롤턴 H마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3부분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사고는 없어요. 사고는 네. 없는데 이제 빗길이니까 그렇죠. 천천히 아이싱 가더라고요. 됐을까봐 예. 혹시라도. 네. 아,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주제가 치아 발치예요. 네네. 네. 보면 이제 그 치과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 전에 어떤 치료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치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네. 아니면 그 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 하셨다든지 그전 치료에 대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후회를 한 것 중에 그 예 중에 하나가 보니까 치아 발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발치에 관해서 이제 많이 하신 그런 경우가 보면 네. 그때 안 뽑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 번 뽑으면 영구 손실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의사가 멀쩡한 치아를 뽑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치아 뽑고 너무 고생했다고 그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제 계속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시고 네, 네. 후회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아픈 기억만 계속 이렇게 갖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진실을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게 진짜 진실일지 아닐지 이거는 되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계셔서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치아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다니는 치과에서 치아를 뽑으라고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그런데 그 진짜 뽑아야 되는지 이게 어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 따라 다 네, 다르다. 사람 따라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어떤 때 치아를 뽑고 어떻게 왜 뽑고 네. 이런 것들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치아 발치, 그러니까 뽑는 것은 어떨 때 하나요? 치아 발치는 크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은 치아 세트가 두 세트가 있잖아요. 네. 유아 치아가 있고 유아 치아는 뭐 베이비 티스라고도 얘기하고 뭐 프라이머리 티스라고도 네.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구 치아가 있죠. 영구 치아는 뭐 permanent teeth 아니면 뭐 adult 어른 치아라고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어떨 때 이제 유아 치아를 뽑고 어떨 때 영구 치아를 뽑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유아 치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아 치아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생후 한 6개월부터 이제 나기 시작해요. 네. 나기 시작해서 24개월까지 계속 치아가 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20개 치아가 그렇게 계속 나고 그 20개 치아가 5년 반 아니면 6살 때부터 네. 이제 아래 치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너무 귀여울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ugly duckling 스테이지라 그래요. 네, 네. 미운 오리 새끼 아, 맞아요. 스테이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치아들 새로운 치아들하고 이제 유아 치아하고 같이 섞여서 네.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11살, 12살 요즘에는 보니까 애들이 성장이 빨라서 네. 빨리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가장 좋고요. 그렇죠. 네, 가장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 유아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아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충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충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썩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유아치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충치가 있을 때 신경까지 들어가면 퍼파람이라고 해가지고 베이비 루트캐널처럼 신경 윗부분만 소독을 하고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크라운으로 이렇게 덮는 경우에 네.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치료예요. 네, 그러니까 네네. 치아 뽑기 전에.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많이 더 있어. 깊어졌어요. 예, 더 깊어져서 그래서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치과를 안 오다가 왔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상해져 있어요. 아, 이제 아주 그런 상해라. 그런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나이 언제 빠질 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음. 그래서 기능 회복이 불가한 경우 네. 또 유아치아 같은 경우에 충치가 너무 많아서 네. 이런 경우가 되고 보통 이제 6살, 7살 돼도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일 일찍 빠지기 때문에 그나마 네, 그쵸? 그나마 빠지기 때문에 조금 상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유치니까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충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유아치아는 무조건 발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그냥 충치면 그냥 무조건 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아치아이기 때문에 네. 언제 연구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아. 발치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연구치가 나오고 유아치아가 안 빠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계속 같이 공존하는 건가요? 네, 특히 그러면? 이제 아래쪽 앞니 같은 경우에 아래쪽 혀 쪽으로 네네. 안쪽으로 이렇게 연구치가 나와서 아이고.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발치 시기에 관해서 그냥 유아치아를 이제 뽑아줘야 되는데 발치 시기에 관해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은 빨리 뽑고 치아가 이제 연구치아가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요. 네, 그리고 어떤 닥터들은 또 말을 하기를 좀 기다렸다가 흔들리면 뽑자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혀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나오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아, 네. 혀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는군요. 그렇죠. 치아가 있기 때문에 미는 네네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이거를 언제쯤 뽑아야 되냐 그런 네.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어금니 쪽에 네. 치아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눕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들어 누워서 나오는 경우. 예. 네네네. 그리고 치아가 나오면서 미는데 한쪽을 밀어서 한쪽이 이렇게 아, 쏠려가지고, 비우는군요. 예, 그래서 유아치아가 쏠려 있는 경우, 아. 이제 그런 경우도 보면 뽑아주는. 왜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씹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유아치아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보니까 참 웬만하면 유아치는 조금 진짜 갉아 먹어도 여기를 뭐 진짜 떼우거나 크라운을 씌우거나 이렇게 해서 살리고 싶은데 이 적절한 시기를 자꾸 놓치는 게 아이 때는 뭐 사탕도 많이 먹고 또 젖병을 오랫동안 물고 있는 아이들 때문도 그렇고 이게 관리가 좀 진짜 안 되니까 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뭐 저도 네. 자녀가 3명 있는데 제가 말을 하지만 또 쉽게 관리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원장님 자녀분들 중에도 실제로 유아치아가 그냥 건강하게 영구치랑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좀 상해서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고치기도 하고 그랬나요? 그렇죠. 아, 예, 다 해야 됩니다. 치과 선생님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이게 진짜 관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치아 발치를 어떤 경우에 하는가 이제 유아치일 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신청곡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 부활의 생각이나라는 노래 신청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제 그 부활 노래를 들으면 네. 항상 그 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작곡을 하시는 분이 부활이라는 그 이미지를 항상 넣어놓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도 이거는 부활 노래 같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 생각이나 이 노래도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샘플링을 한 것 같아요. 네, 데니 네. 보이의. 아, 네네.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제 나이 연배에 있으신 분이나 네. 50대 초반 네. 되신 분들은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아. 예, 날씨도 이렇게 춥고. 맞아요. 이런 날 진짜 위로가 좀 네.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 모시고 치아 발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3부에서는 유아치 이제 발치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제 그러면은 영구치 발치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아를 그 전에 안 뽑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시는 경우 대부분이 이제 영구치에 관한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정 발치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정 발치는 이제 치아가 너무 엇갈려 있을 때 그 치아의 공간은 일정한데 네. 치아 개수가 너무 많아서 뽑아야 되는 그런 치료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네. 거고요. 혹은 그래서 뭐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치아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발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덧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덧니가 나서 덧니를 뽑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덧니가 나는 경우는 위에 송곳니가 덧니가 많이 나요. 맞아요. 이렇게 네. 툭 튀어나오게 되죠. 네, 이유가 뭐냐면 송곳니가 나오는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위에 치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곳니가 내려갔을 때 네, 네. 그렇게 되면 앞쪽으로 공간이 있는 쪽으로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치아와 그러겠네요. 치아 사이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고요. 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송곳니를 뽑지는 않아요. 네. 송곳니는 뽑지는 않고 송곳니 뒤에 이제 프리몰러라고 네. 하는 게 있습니다. 소구치라 그러나 한국말로 그런데 네. 그 프리몰러를 보통 일반적으로 공간이 없을 때 많이 뽑아주고요.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뭐 위쪽하고 아래쪽에 바이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프리몰러 뒤쪽에 있는 치아들 하나씩 4개를 뽑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뽑게 되는군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든 결정은 이제 일반 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분께서 교정 치과에 가니까 네. 이거는 발치를 하고 발치 교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네. 일반 교정 치과에서 폼을 이렇게 적어줘요. 네네. referral 폼을. 그래서 이거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 치과에다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치과에 와서 이제 그걸 보고 뽑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교정에 갔을 때 그 어떤 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치아에 그런 측정을 다 하시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교정 발치를 권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진짜 이럴 때 이제 뭐 나중에 정말 그거 안 뽑아도 됐었는데 누군가가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이제 덜컹 가슴이 막 내려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정에 관해서 뽑는 거는 제가 네. 봐서는 그렇게 후회를 하지는 않으시는 것 그나마.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선은 저희 자녀들이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네, 그리고 네. 뽑지 않았을 때 뭐 교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그 네, 경우에 네. 따라서는 이제 사랑니 발치도 네, 네. 아주 유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정을 아예 그 공간을 아예 확보해 주려고. 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렸을 때 네. 12살인가 때 네, 네. 사랑니를 다 뽑았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구강외과 원장님이 뽑아주셨는데 네네. 그런 추천에 의해서 그걸 다 뽑고 공간을 확보해서 오히려 넉넉한 공간에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또 과정. 치아들이 더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뽑는다고 해서 뭐 기능이 줄어들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면 치과에서 많은 하는 치료들을 어떤 예를 들어서 일반 상식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되면 뭐 크라운을 하는데 치아를 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치아가 너무 약해지지 않나 깎으면 맞아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시면 어떤 치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아는 네. 치료는 1, 2년에 이렇게 성립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간 네. 그리고 검증된 네. 그런 치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반 상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네, 네. 이제 이때까지 검증된 그 크라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치과라는 그런 치료가 시작할 때부터 한 거고 역사가 굉장히 네. 많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치과 내에서는 치과 선생님 내에서는 뭐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이견이 그렇군요. 없고 그리고 이제 교정 발치 면에서는
또 교정 원장님들끼리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네, 네. 네. 충분히 좀 뭐 만약에 세컨 오피니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몇 군데 이렇게 보시고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걸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네. 교정을 할 때 발치를 하는 게 있고 네. 또 어떨 때 또 발치를 그리고 하나요?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는 치아 문제고 하나는 네. 잇몸 문제예요. 아, 그래서 네네. 치아 문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유아 치아에 네.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리기는 이제 충치가 심하게 있는 경우를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치아를 치료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기능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치아를 치료를 했는데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충치가 있어서 이거를 고쳤을 때 안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안 아프게 하는 거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능을 회복한다는 거는 크라운을 씌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치아가 됐을 때 그 기능을 회복하는 거고요. 네. 치아가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잇몸 선까지 치아가 부러져서 깨졌어요. 네. 그거 그냥 신경치료 만약에 한다면 아프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치료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치아 문제라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충치가 너무 심한 경우. 네, 심한 경우. 근데 충치가 심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뿌리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경우, 네네. 거의 충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위치상 또. 네,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해도 이제 예후가 좋지가 않고, 네. 계속 충치가 또 계속 번질 수 있는 거,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치아가 부러진 경우, 네. 부러졌는데 이제 보시면 많이 잘못 씹고 오셔가지고 치아가 꽉 이제 그럴 때 해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거의 전기 충격이 이렇게 간 것처럼 해서 오시면 상황에 따라서는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네. 이제 제 경험으로는 가운데가 완전히 뿌리까지 깨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금이 그냥 밑에까지 쭉 다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네네. 금이 조금씩 가다가 좀 불편하셨다가 한순간에 이제 네, 그 네. 심하게 뭐를 잘못된 각도로 씹으셨을 때 그런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좀 억울하죠. 네, 그리고 겉에서 보긴 멀쩡한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 치과에서 쉽게 잡아내지는 못해요. 금이 네, 있는 것들은. 금이 있는데 금이 있다고 크라운을 다 씌우게 되면 뭐 크라운 안 씌워야 될 치아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이 또 이제 40대, 50대 되시면 이제 치아에 금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증상이 있지 않는 한 그거를 하지 않는데 증상이 없다가도 또 갑자기 나타나면서 네네. 그런 깨지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네요. 뽑으셔야 돼요. 네네. 뽑고 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크라운을 하셨는데 네. 이제 부러진 경우가 있는데 크라운이 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크라운 시멘트가 약해져서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이제 살려놨는데 오랫간 쓰시면서 이제 주변에 또 충치가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간혹씩 이제 환자분께서 치아가 크라운이 빠졌습니다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직접 보면 크라운이 빠진 거보다는 크라운이 부러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치아 부분이 벌써 크라운 안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버티고 있던 그 내 영구치에 남아있던 부분마저도 다 그냥 상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뿌리만 남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치아 문제 때문에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시간이 지나시면 우선은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주위에서 왜 뽑았어? 그 한 말 딱 들으면
괜히 억울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네네네네. 이거 내가 왜 뽑았지? 원래 했던 그 이유는 다 까먹고. 네, 이거 괜찮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시다가 자꾸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시죠. 귀여우시네. 네, 그렇게 되시면 이제 나중에 딴 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나 아니면 다음 치과에 가셨을 때 이 치아 안 뽑아야 되는데. 약간은 왜곡이 되어 버리는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물론 치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 봤으면 안 뽑아야 되면 안 뽑아요. 뽑지 않아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지. 뽑아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왜냐하면 네네. 진짜 뽑아야 되는 상황은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네네. 뽑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면 왜 잇몸 질환의 치아를 뽑는데 이제 그거를 잘못 오해하시거나 오해의 이제 소지가 자꾸 생기니까. 아니면 그 어떤 치료의 필요성을 확실히 모르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그렇죠. 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치아가 부러지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치아가 부러지면 이거는 치아가 부러져서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크라운을 이거는 씌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조금 움직여요. 네. 그리고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또 가라앉을 땐 또 괜찮아요. 그런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봤을 때 왜냐하면 치과 의사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엑스레이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예후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돼서 이제 진단을 하고 이거는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시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이 아는 경우는 그 전날 못 주무시고 오신 날 너무 아프셔. 그런 경우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잇몸 질환이 있는 치아들이 그 증상이 항상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통증을 항상 동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좀 불편함으로 인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뽑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뽑은 다음에 왜 뽑았어? 이렇게 말을 한 번 들으시면 그러면 헷갈려 하시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아는 이제 제가 확신이 서면 이거는 진짜 뽑아야 되겠다. 그런 치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100% 모든 치과 의사가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치과 의사 100분이 이거를 보면 100분이 뽑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왜냐하면 뽑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더 크게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빨리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뽑지 않은 상황이면 계속 기다리시면 결국에는 뼈가 더 녹게 되고 뼈 이식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작아 보니 훨씬 더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더 힘든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또 치아를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emotionally 준비가 안 되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준비가 아니라 그냥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셔서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강요는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올바른 또 판단을 하시는 거는 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들 간에도 이견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 치아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그 원장님들의 어떤 그 치료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병원에 가면 이 치아는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치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너무 주위에 이제
예, 그거를 신경을 쓰지 마시고. 네,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또 아시는 친구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여기에 지금요 3930님이 네. 크라운 했는데 언제쯤 바꾸나요? 아니면 한 번 하면 끝인가요? 저희 남편이 입냄새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우선 정답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보질 보셔야 않았기 되니까.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크라운을 바꾸는 거는 어떤 통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뿌리 끝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크라운 주변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체크를 해봤을 때 네. 문제가 없다면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냥 평생 갈 수도 있다. 예. 네. 계속 가실 수도 있고 그게 원래 처음에 크라운을 하신 목적입니다. 네. 예, 그런데 계속 가게 바꾸는 거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크라운이 부러졌다니 구멍이 났다든지 충치가 있는 게 보인다든지 그럴 경우는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크라운이 한 개가 문제가 돼서 구취가 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구취가 나는 경우에 가장 심한 경우는 이제 클리닝 치석이 많은 상황에서 네. 그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아. 그 잇몸 질환을 또 유발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보통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취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는 네. 구강에서 오고요. 아. 경우에 따라서는 20%는 이제 속에서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한 100%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치과를 오래 안 가셨다면 가셔가지고 이 구취의 원인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제 경험으로서는 이제 오랫동안 치과를 안 가셔가지고 네. 치석이 많이 쌓인 경우, 예, 그런 경우에 구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좀 전문가 이제 치과에 가셔서 좀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얼추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몸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치과 가시면 네, 네. 질문 많이 하시고 올바른 이해를 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치과 이제 의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는 네. 이제 환자분께서 오셔서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물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치료를 하셔야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발치에 대해서 치아 발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을 거라 믿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